안 되는 세상이지만 아기단 토크쇼 세상 아무도 관심 없지만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양심 고백 토크쇼. B급 감성 아싸 토크쇼 앵벌 넌 장수가 네. 아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가사 중에 아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싸 아싸 하니까 뭐 우리가 뭐 흥에 겨워서 아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 뜻도 있긴 있어요. 사실 중의어에서. 근데 원래는 아웃사이더. 예. 인싸라고 하면 인사이더. 예. 하고 막 이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요. 아웃사이더라고 하면 이제 밖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아웃사이더가 맞습니다. 아웃사이더가 이 세상에서는 네. 제가 보면 인사를 살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옛날에는 아싸 하면 뒤에 가오리가 붙었는데 아싸 가오리. 그래서 또 벌써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또 뭐죠? 개인물 탐구인데 개인물. 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방송 중에서 개인물 탐구가 좀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준비했던 게 이제 요즘에 마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녀 3인방 탑3를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급하게 소장님께서 그네들 맨날 까는데 재미도 없다고 뭐 맨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검사 3인방하고 뭐 윤모 씨하고 요즘에 또 뭐 문제되는 사람 또 누구 있죠? 뭐 에미 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재미도 없다. 거기 하지 말자 해갖고 급 변경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분이 뭐 날라다녀요. 그냥 뭐 맨날 헤드라인에 맨날 올라갑니다. 갑자기 선고 떡떡떡 무죄 취지 보니까 눈이 더 작은 파기 환송을 한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난리 날았어.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죠? 이라고 안 하잖아요. 저도 리잖아요. 리정리는 리 재명.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소장님, 뭐 하여간 요즘에 보면 뭐 대통령이에요 아주 진짜. 그런데 날라다녀요. 그런데 나 하나 웃은 게 자 지난 금요일 날인가 이게 나왔죠 판결이. 네. 근데 이제 문가리가 네. 평소에 패턴으로 보면 보내버려야 되잖아. 사실은 뭐 여권에 유력한 후보를 여권에서 괴롭힌 거지 뭐 야권에서 괴롭혔나? 네, 그렇죠. 괴롭힌 거 하나도 야권은 없었죠. 요즘 뭐 저거 남 괴롭힐 생각이 아니라 지 스스로도 돌보지 못하는데. 알아서 지금 망조가 점재감이요. 대검원들이 청구받아서 괴롭혔잖아. 딱 그렇죠. 깨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냥. 그래서 지사 되기를 원하지 않았잖아. 떨어뜨리려고 온갖 용어를 다 썼는데 그래도 되니까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때는 그쪽에 해경국 뭐 그러니까 사건. 그때 경찰지사 할 때는 전해철 밀지 않았었나요?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검원들이 자신들의 지금 그 어디 하청을 받았는지 지시가 내려왔는지 일사불란하게 떨어지고 나서도 집회 이제 그 당선되고도 집회를 막 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앞이고. 그 대검원과 이게 이재명의 싸움이요. 이거는 여여 싸움이지 여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여자의 뭐 적은 김부선이 문제 뭐 이런 거 터져 나오고 하는데 보면 뭐 주변에 지금 나오는 게 어디서 돈 묻다 보통 이래 갖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여자 문제 뭐 형님 뭐 행수 뭐 형님 행수한테 욕한 문제 그 행수 욕 파일도 뭐 누가 퍼뜨리겠어 뻔하잖아. 네, 그렇죠. 그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 싸움이야. 그런데 이재명이가 또 그러니까 문준용이를 또 걸고 넘어졌잖아요. 세자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몽가리우스 황제 휘하에서 세자를 걸었다면 황태자지. 황태자. 이거는 거의 그냥 용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 과정도 한번 봐요. 1심 무죄했다가 2심에 유죄 때렸잖아요. 벌금 300으로. 그렇죠. 그거는 뭔가 하면 코끼어가 너 정말 끝까지 한번 갈가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옷 뺏긴다? 근데 갑자기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직전에 원숭이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컸어. 발음을 전정을 해야 되겠다. 원숭이 아저씨. 오스트랄로바. 그런데 오스트랄로바. 난 그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 봐요. 판결에.
그러면 풀어줬단 말이에요. 무죄 취지. 이게 뭐 끝난 거잖아요. 뭐 사실상 끝났지만은 네. 또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또 어차피 재판은 다시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존중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 재판 뒤집어질 수 그렇죠. 있죠.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몽가리우스가 벼락을 맞았어.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네. 그게 아니라면 왜 저랬을까? 어? 갑자기 벼락 맞은 게 아니라면. 네. 뭐 요즘 벼락 맞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진짜 네. 어느 날 청와대 경내를 거닐다가 네. 궁전에서 네. 벼락을 맞아서 네. 머리가 이제 확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네. 그 원순이 아저씨가 네. 불기에 객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저거까지 경기도까지 옷을 벗겨버리면 세계가 돼버린다. 난리 나죠. 세계가 여당 지사가. 저기 경남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이 있지 부산에. 네. 부산도 있고 경남도 경남이하고 있고. 봐주겠지. 네. 그럼 봐줄까요? 그럼 봐주겠지. 이제 뭐 너덜너덜해지니까. 그런데 그리 되면 서울 1,000만, 경기도 뭐 1,300만이니까, 네. 부산 뭐 350만. 네. 네. 그럼 요래 합치면 인구가 2,650만이요. 국민 절반이 넘는 거예요. 반이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여권의 잘못에 의해서 선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 총선에 이건 좀 부담이 심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럼 두 번째는 지지율이. 그래도 이재명은 일정하게 자기 고정 팬이 있는데. 그 매니아도 이재명을 있어요. 잡아버리고 나면 이제 지금 몽가리우스가 지지율이 확 빠진 날. 네. 그날 또 용태 잡혔잖아요. 물론 전날 좀 알았겠지. 그리 되면 지지율이 더 빠져버릴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일단은 지금 풀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유죄 확정으로 했었으면 지지율 더 빠졌겠죠? 한 막 30%대까지 이제 또. 안 그래도 지금 뭐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엄청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리나고 나니까 1일 1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막 이렇게 입을 진짜.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예. 엄청 귀엽잖아. 아니 거기다 백발까지 했잖아요. 백발. 약간 비굴하게 좀 귀엽잖아. 네. 비굴이 살 길이다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막 하루에 한 건씩 터뜨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바리 좀 많이 넣어. 어젠가는 또 뭐야 저기 후보 안 내야 된다. 네, 그렇죠. 뉘앙스가 달라졌더라.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고 오늘 번복했어요. 네. 근데 소장님 여기서 제가 딱 처음부터 그거 이제 딱 무죄 거의 이제 사실상 무죄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 다음 날 바로 약간 중도 보수표를 끌어들이려고 약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부동산 비싼 집이 있는 게 뭐가 죄냐고. 그렇죠. 이거 사실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뭐 그걸 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때 이제 제가 또 조선일보 그쪽은 제가 댓글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거기에 또 워낙 옛날에 뭐 박가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주봉 말 맞다고.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또 언론분이 하더라고. 나 진짜 이 보수라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해요. 정말. 아니 몇 번을 속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떡밥 날린 거죠. 당연히. 자 오늘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오세훈이가 경기도 기본주택을 환영한다 했어요. 이제 발상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 나는 뭐 이 왼쪽이라도 잘하면 오른쪽에서 박수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거기 이제 4인 가족 주면 100% 그 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1인 가족은 1인은 50%. 50%. 그러면 지금 보면 1인 35만 원. 4인은 95만 원 이렇더라고요. 중간에 뭐 2인, 3인 조금 달라지는. 4인이 월세가 95만 원. 그러면 비싸다. 그러면 1인 같은 경우에 이 35만 원에 50%라고 하면 보증금이 얼마쯤 돼요? 7만 5천. 1,500만 원 좀 되죠. 30만 원이면 1,500만 원이니까 1,750만 원이네. 네. 그럼 95만 원은 또 100배래요. 그럼 100배면 9,500만 정도 거의 1억 정도. 그런데 4인 가족이 사는 집에 월세 95만 원에 그럼 뭐 거의 고정금 1억이면 관리비까지 하면 뭐 1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딘가 하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경기도 3기 신도시라는 거예요. 네. 3기 신도시. 그럼 이런 보도를 했으면 나는 이재명 쪽이야 뭐 국민들한테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뻥을 치거나 거품을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양반도 그럼 언론이 거니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면 네. 솔직히 말하면 뭐 교통이나 이런 거는 지금 1기, 2기보다 더 안 좋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당연히 안 당연히 들어갈 좋겠죠. 거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보증금 1억에 월세 95만 원이면 4인 가족. 거의 그런데 가서 살겠다라는 4인 가족이면 이게 한국에 형편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월세를 95만 원을 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과학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저소득층이 5천만 명도 훨씬 넘는데 미국의 저소득층이 저축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에는 주 단위로 네. 세를 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뭐 프로젝트인가 보면 네. 너무나 그 모텔에 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한 30% 40%를 주급을 받자마자 주세를 내요. 네.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는 거야. 먹는 거 싸니까 먹고는 살지만은 그러니까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미국에도 집 없는 네, 사람. 맞아요. 네. 그게 근원이 이런 것 때문이랬거든. 그래서 한국의 전세가 서민들을 한마디로 그래도 중산층으로 올라오게 만든 통로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과거에 수십 년간 네, 이제는 네. 전세가 없어져가지고 점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월세를 내다가 내가 그래도 조그마한 싼 전세를 돈을 모아서 가고 그 전세 액수를 늘려가지고 나중에 내 집도 사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 보자면 자기 소득의 30%를 세를 내는 사람은 그는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흔히 나와 있죠. 어렵죠. 네. 왜냐하면 그 살아야 사람은 되니까. 다른 세금도 내야 될 거고 그렇죠. 마채고 소득도 있을 거고 개인 채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활비, 교육비 뭐 이러면 네. 4인 가족이면 애가 둘이 연금. 있다는 사람은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300만 원 번다면 100만 원을 세금 내버리면 월세를 내면 200만 원으로 사라지겠어요? 쌓인 가족이.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저금이 거의 불가능하죠. 어렵죠. 400만 원 번데도 100만 원을 내면 네. 25%를 날라가는데도 300만 원으로 살기가 저축이 거의 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그럼 1인 가족으로 봅시다. 서울에도 잘 구하면 옥탑방 같은 경우에 가능해요. 35만 원에 네. 보증금 1,750이면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가능해요. 네. 서울에 네. 동네나 이런 데. 네. 그런데 3기 신도시에 35만 원에 보증금 1,750원이면 도대체 이게 거기 직장 멀고 이런 1인 가족으로 1인 주거하는 사람 대부분이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네.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교통도 안 좋은 3기 신도시에 자기 차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면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그 버스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거를 한번 스크린을 해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그래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집값이 집세가 얼마 정도 이상이 넘으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건 그야말로 수령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조금 내가 불길한 징조는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룹장을 하던 사람을 이 지사가 자기 AI 네. 뭐 자문관인가로 이렇게 예. 발탁을 했어요. 공식적인 경기도 산하의 공무원으로 발탁했거든. 과거에 보면 김문수나 네. 송학규나 경기도에 기반을 둔 지사 대선 후보들이 다 자기가 할 때 삼성 사람들을 데리다가 참모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삼성에서 나는 그렇게 만들 거라고 봐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뜬 이유가 저는 반기득권죠. 네, 그렇죠. 반대기업, 그다음에 한국의 반재벌. 협회 재벌이나 정경유착을 반대한다는 부분이 어필했고 네. 특히 대선을 할 때 찍히게 된 계기가 문한테 당신 캠프에 삼성 출신들이 너무 많다. 네. 과거에 뭐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까면서 삼성공화국 2가 될 수 있다. 네. 이 말 했잖아요. 참여정부 그렇죠. 까면서. 네. 박원순도 후보 사퇴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삼성공화국. 맞아요. 네. 집요하게 했었죠. 집요하게. 그래서 이재명이 제일 집요하고 했고 안희정이가 말린다고 네, 답했어요. 맞습니다. 세 명 또 맞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
이런 코를 끼어나온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끓이는 네. 삼성에서 네. 지금 이재명의 이 꼬리가 풀리는 것을 싫어해서 이번에 끝까지 골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렸는데 네. 풀리자마자 자기 참모진이 이렇게 대선 참모진이 있다고 발표한 거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네. 여러 군데 네. 나왔으니까. 그게 삼성의 디스플레이의 그 뭐 임원. 그룹장을 네. 데려다 놨다고 신세살 네. 놈이라고. 네.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역대 전부 대선 후보 노릇을 하면서 삼성에 인맥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단순한 인맥 파견이 아니라 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대한 네. 일종의 대외 서약 발표라고 네.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럴까라는 부분에 지금이 어떤 타이밍이요? 삼성의 이재용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네, 그렇죠. 문재인이 지손에 피 안 묻히고 사실상 풀어주는 경미한 방법을 쓰고 네. 있잖아요. 시민위원회, 네. 검찰 수사, 네. 무슨 심의위니 여기에 무슨 숙구 꼴통 보수들 박수치고 앉았고 그다음에 문의 그러니까 뭐 또 네. 좌파들도 거의 공격 안 하면서 네. 검찰이 이거 기소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결론도 못 내리고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좀 이상해요. 난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리고 그제 이제 당연한 말, 네. 집 한 채 있는 사람한테 세금. 당연. 근데 그 하나만 하는 말. 그걸 갖다가 네. 몰라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는 상당히 온건하게 바뀌었다. 급진적인 모습이 아니고. 과거에는 반기득권의 상징이었지만은 내가 이제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을 포용하러 간다라는 외연 확장을 위한 의도적 코멘트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낙연 하면 보수도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가 좀 안정적이라고. 이런 게 약간 이미지상. 그래서 원래 그거 딱 무죄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이낙연은 뭐 엘리트고 자기는 흑수저 출신이다. 이걸 또 자기가 아예 대조를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 이낙연의 약간 중도 보수 그런 이미지를 자기가 좀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게 들었는데. 있겠죠. 근데 당연한 거는 지금 내가 풀리고 나면 모든 거를 발표해서 그때부터는 세게 밀어붙이자.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숙이고 있자 이랬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 발표하거나 이런 거를 다 미리 준비해놓은 거지. 뜬금없이 매일 그냥 하루에 그렇겠죠. 오늘은 뭔 건을 할까 하다가 아침에 샤워하다가 생각이 나서 나가서 떠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해요. 참모들이 다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매일 하루에 터뜨릴 거를 준비해 놓고 점검하고 했을 건데 이 기본주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본소득이면 노동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주는 걸 무조건 일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주택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였으면 적어도 그 기본주택이 주거 문제에 대한 킬러 컨텐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서포 15조 같은 걸 이야기했으면 내가 뭐 갖다 쓴다고 뭐라 하겠어요? 갖다 쓰면 뭐라 하겠어? 아니 받았네. 그거는 뭐 다행이다. 잘 되길 바란다. 이러겠지. 나머지는 안 받나 이러고. 그런데 우리 서포 15조는 평당 700.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된다 봐요. 한 400까지 제일 싼 데는. 그럼 평당 700인데 이 평당 700이면 거기 안에 집값과 또 그거에 관련된 비용을 다 넣어서 평당 700인데 자 그러면 30평이면 2억 1천만 원이요. 그런데 20%만 가지면 4억 2천만 원만 있으면 그걸 일단 그 프로그램에 그리고 자기가 소득이 있다는 것만 노동만 하면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4,200만 원으로 일단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30년 40년 동안 이걸 갚아나가게 정부가 모기지 론을 저리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여기 다 들어올 거야. 다만 이게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길 수는 없다. 등기는 내 걸로 한다.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우리 거는. 내 등기에 보면 국가주택이라든지 자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내 거야. 그렇지만 이걸 팔아가 장사는 못 한다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럴 바에야 누가 그거 들어가냐. 그냥 아파트 사서 땅 오르기로. 그럼 당신이 아파트 살 수 있냐는 못 산다는 거야.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인데 그럼 땅은 어디 있느냐. 정말로 도심 곳곳에 버려놓은 공원 나는 연남 센트럴파크 정부가 그거 지을 거야. 내가 만약에 서울시의 명령에서 그리고 공원은 1층에 하고 집은 3층쯤 올라가면서 그래서 1층은 공원으로 사람들이 다니다 하거나 안 그러면 옥상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버리니까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파출소, 지구대부터 동사무소, 복지회관부터 공공시설 전부 밑에만 하게 하고 위로는 다 올려버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용적률을 뭐 한 1000%, 2000% 적용해서라도 올리거든요. 그건 규제. 자, 그렇게 하면 땅값에 큰 부담 없이 이게 될 수 있다고 네. 노심 곳곳에. 네, 네. 근데 이게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 거라고요? 기득권 그건 건설사 맞죠? 그 재벌 건설사들이 첫째는 반대한다. 그렇죠. 건설사 그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겠어요? 지금 딱 집으로 돈 벌어 먹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투기꾼들이 다 한국 상류층인데 자기 집값 내려간다고 예. 보고 안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문가리우스나 이 사람들이 돌박인 게 이거 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관련 법규를 통과시키겠다면 자기들끼리 또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법령 개정만 하면 돼. 그러면 미통당이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네. 그 이거 반대한다? 그럼 이거는 문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언제 그러면 지어서 실시하냐는 게 아니라 이걸 한다고 법만 통과시키는 순간에 집값은 다 그건 좀 뭐 내려가기 시작해요. 네, 원상 네, 복구하겠죠. 네. 이걸로 버틸 네.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가능한데 안 한다라는 거는 전부가 이해관계에 결부돼 있다고 나는 그래 봐요. 그 이재명이 지금 이런 월세. 나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났는가 하면 박근혜의 뉴스테이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옛날에 그게 네.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한번 물어봤어. 최경아이가 청와대에 들어와 갖고 이걸 발표하게 했다라고 하네. 최경아이가 그 사람이 부동산 사라, 부동산 띄어야 된다고. 네, 그렇죠, 이제. 재벌이 얘 그때가 최경환이.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 낮추라고 막 장난친 장본인 아니요? 예. 부동산 사라고 정부가 장려했어. 빚내서 이제 해라. 지금 보면 진짜 나는 쳐죽이고 싶다. 난 평생 그 사람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학교에서. 예.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박통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뉴스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말 발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한멸을 느끼는데 네.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뉴스테이에서 예. 이게 뭐냐? 재벌사들이 그때 있는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고액 임대 아파트예요. 예. 사설 고액 임대 네,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재벌이 분양보다 임대를 줘가지고 받아먹는 게 더 싸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한 7, 8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임대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예. 이걸 정부에서 그걸 만드는 건설회사한테 자금도 저리로 대주고 네. 네. 땅도 이렇게 도와주고 네. 이게 미친 짓 그렇죠. 아니야. 완전 뭐 투기 바람에 더 부채질하는. 그때도 예. 비판한 사람이 예. 내밖에 없었어. 뉴스테이를 예. 비판한 아. 우리 뉴핑에 찾아보면 나와요. 내가 네, 뉴스테이가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 근데 네. 네. 이재명의 지금 오늘날 기본주택이라는 게 박근혜의 뉴스테이와 뭐가 다른가? 큰 차이가 거의 없네요. 보니까 이렇게. 그게 이거 약간 그죠? 보금자리 맞죠? 보금자리도 이거랑 보금자리는 이제 이명박이 네, 그게 비슷한 문가리우스가 만약에 그린벨트 풀었으면 그게 보금자리 되는 거지. 예. 아. 그것도 선별적으로 그거 받은 사람 몇 사람만 로또지. 예. 그 보금자리는 막 서류 같은 거 조작을 많이 해갖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제가 얘기 보금자리 들었어요. 놓고 가격이 비쌌지만 그래도 받은 사람은 몇 년 뒤에 팔았는데 유예 기간이 있어가. 아, 네. 그 팔아서 다 대박 난 거지 뭐. 대박 났죠. 그래서 당연히. 로또 보금자리가 아니라 로또 자리였지. 아, 그게 국민 몇 명한테만 그런 로또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이거 또이 2MB가 또 그런 또 로또를 네. 해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이제 뭐 그 소장님이 또 국립학교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잠깐 스피드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문가리를 국립학교에 안장시킨다, 안 한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아니 저는 당연히 네. 이걸로 이걸 만장일치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네. 이번에 프로는 좋지만 이제 에필로그가 그로부터 1년 뒤 예. 이게 영화. 예. 대선이 예. 레이트 1이어서 예. 대선 사라짐. 예. 그렇죠 이제 또 대선이 사라지면 핵심적인 또 이제 또 야, 그게 뭐냐? 이거는 완전 초대박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미통당은 언제든지 견만 해주면 예. 보니까 우리는 샤워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렇죠. 향수 뿌리고 빨가벗고 침실에 누워 있겠다. 가깝게서 침상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소서 하고 지금
꼬리가 999개 달린 100여우가 예, 예. 네. 할배가 예. 지금 뭐 그때도 이야기했고 삭스가도 그래요? 전전락들이 네. 주고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지금 수도 이전도 나는 개헌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개헌해야 되거든. 뭐 시나리오 하나 아 둘씩. 그걸 그러니까 또 명분으로 해서 아예 대선이 없을 거니까 예. 뭐 열심히 뛰어라. 예. 내 말은 안 하지만 순식간에 어느 날 예. 대선은 그래서 내가 이재명한테 삼성하고 개헌 문제를 밝혀라. 예. 응?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니, 이야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개헌하던 대통령 선거는 하긴 하는데 힘없는 대통령이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그 그거는 독일 같은 국민 보고 그냥 독일 같은 거잖아요. 손맛이나 한번 봐라. 너희들 네. 옛날에 쪼우던 맛을 못 잊을 거니까. 지수언제는 하긴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총리가 다 총리하고 네. 국회가 다 해먹는 그런 거지. 나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나 해야 될 것 저기 옛날에 공성열의 계기였어? 정북입니까? 정북인 건 옛날 정북인 걸 알고 있는데. 앞을 달리는 소리가 예, 들리는데. 정북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제가 또 이재명 또 지지자 예. 또 현재도 네. 지지자죠. 근데 아니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소장님을 이제 처음 뵀던 것도 그 약간 비슷한 이유였어요. 예, 예. 그 이재명도 처음에 제가 지지했던 이유가 그, 예. 그 연설을 예, 너무 예, 잘해가지고 예, 예. 아, 저 사람이 저 말대로라면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인데 소장님도 이제 연설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심금으로 예, 예, 예. 그 가슴을 뜨겁게 네, 하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우장수 우장수, 예, 예. 우장수. 좌재명 있는 진짜 불꽃 튀는 싸움 한번 진짜 보고 싶은 예, 예. 소망,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또 무조건적으로 저는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희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몇 년 인물을 쫓진 않아요. 원래 예전에 강 감독하고 얘기할 때 그게 아마 5년 전인가 6년 전인 같은데 그때가 내가 이재명 지지자였어요. 제가 이재명 지지자고 이때 이제 문재인을 좋아하더라고. 문재인. 문재인을 좋아했어? 문가리. 좋아한다기보다 문가리를 약간 그좀 문가리가 사람이 착해 보이고 뭐 얘기를 하기에 아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야, 그때 정치 하나도 그러니까 몰라. 나는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다 나는. 네. 왜냐면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저는 사실 사드 때 네. 보니까 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근데 국가관이 소장님 안보관이 방송을 보면서 저도 진짜 머리가 깨신 게 예, 예. 그게 뭐 이재명을 지지하고 뭐 황당수를 지지할 수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좀 왜냐면 당연하죠. 솔직히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예상이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삼성이나 그 소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개헌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들이받을지 아니면 진짜 뭐 속을 숨기고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뭐 할지 그거는 침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 얘기했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 소장님 말씀대로 되게 뭉개고 간다 그러면 저도 뭐 그 지지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우연인가요? 또 제가 강 감독님의 또 양심 토크가 있는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또 안동수 그치, 안동. 제 안동.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요? 이게 뭔 우연이요? 안동을 제가 사랑하는 동네인데 네. 저 안동에 가니까 네. 안동에 제가 그 뭡니까 안동 호에 베스 낚시하러 안동에 갔는데 그 갑자기 그 동네 주민이 지나가다 이재명 쌍욕을 하는데 동네 영감님이 예, 쌍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욕 내용은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그러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저런 안동에 저런 그 어떤 후야들 이게 없는데 돌연변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저씨 어떤 동네 영감님 안동에 그 저기 이문열도 있고 이재명도 있어. 예. 임률 안동이요. 안동이에요? 안동이었을까? 나 밀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남 아닌가? 아니 경북 아니? 모르겠어. 난 그기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걸 그 어르신의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게 제가 보기 그게 딱 맞을 것 같아. 사람이라서 저도 칭찬은 도저히 못하겠고. 예전에 그 성호선님이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그 방송 사고 약간 그런 욕 비슷한 욕이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네. 네. 이문열 씨는 거기 영양 석보요 경북. 경북분이구나. 네. 항상 왜 경남으로 알고 있었지? 예. 네. 끝난 겁니까? 네. 끝났어. 짧게 악플이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악플 그렇게 뭐 신경 쓰지는 않지만 악플 상당히 많더만. 좌우에 안티가 1,000만 명을 몰고다니네. 근데 저는 소장님을 진짜 지지합니다. 근데 그걸 지지하던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어제 그 우리 또 이 예전에 사천에서 출마하셨을 때 그 포스터를 제가 보고 그거 다음 주에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 꼭 봐주세요. 그때 포스가 보니 야인 시대의 구마적과 심화적인 인파가 그 엄청난 포스. 너무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 인물 탐구 이재명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